안녕하세요. 문방구 아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이 존재하고 계실지 몰라가지고 이런 인사를 드리네요. 한동안 일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 올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안그래도 평상시에도 재미난 영상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뭐 아무튼 이번에도 재미나게, 저는 영상 재미나게 만드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최근까지 제가 꽂혀가지고 재미나게 플레이 했었던, 그리고 결국은 끝판을 봤습니다. 어렸을 적에 못 깼었던, 어렸을 적에는 이 게임을 절대 못 깨리라 보고요, 저장 능력이 없었던 게임기로 갖다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고전 게임 캐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주 귀여운 악당들도 귀엽게 생겼는데 주인공도 너무 귀엽고요. 귀여운 캐릭터들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이 게임을 어린이용 게임으로 보기 쉬운데, 하지만 직접 플레이 해보면은 나이 많은 저 같은 중년 아저씨조차도 쉽사리 게임을 깨지 못하고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 제가 최근까지 했던 바로 캐슬, 고전 게임 캐슬입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저에게 제믹스 게임기를 주셨었는데, 그 제믹스 게임기로 몇 가지 게임들을 많이 플레이했었는데, 뭐 남극 탐험이라든지 혹은 뭐 서커스, 그런 게임들도 있었고. 근데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던전 마스터라는 게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했었던 이 캐슬이라는 게임이에요. 던전 마스터는 나중에 얘기해보고요. 오늘은 캐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릴 적에 쉽게 깨지 못하고 플레이 도중에 걸핏하면 벽돌에 막혀가지고 일이 뭐 오가지도 못하고 결국 게임기 리셋 버튼을 수없이 눌러대면서 진짜 울먹거리면서 플레이 했었던, 울면서 플레이 했는데 결국은 완결을 짓지 못했었던 그 게임을 40대가 되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이번에 꼭 깨봐야지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고전 게임 캐슬을 플레이 해보면서 제가 보고 느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와 같이 제 나이 때 80년대 그때 국민학교 다니셨던 분들, 이 게임에 혹시 그 시절에 이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공주를 구하기 위해 왕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며 공주가 갇혀있는 방을 찾아 구출해 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왕자의 구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성 내에 다양한 악당 캐릭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좌우를 왔다갔다 오가는 단순한 움직임으로 주인공 왕자에게 몸통 박치기 공격을 해댑니다.
뭐 특별하게 뭐 활을 쏘거나 그런 공격은 안 해오는데 그냥 몸에 닿기만 해도 죽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버블버블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몸에 살짝 대기만 해도 왕자는 고꾸라지면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간혹 가다가 일반적이지 않은 공격을 해대는 몬스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격을 일반적이지 않은 공격을 해대는 몬스터 중에 기억이 남는 몬스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이 평범한 몬스터들에 비해 다른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몸에 닿으면 죽는 건 똑같지만 주인공이 방심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적을 점프로 해서 피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똑같이 따라서 점프를 해대는 하얀 털복숭이 같은 몬스터가 있어요. 어느 구간에 가면은 좀 비좁은 공간이 나오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그 녀석을 피해서 가야지만 계속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점프도 그렇게 높이 뛰지 않고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조금 깨보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이렇게 처음 대면하면 조금 좀 멘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다른 한 가지는 좀 징그러운 캐릭터예요. 꿈틀대는 모습이 마치 에어리언 영화에 등장하는 페이스 허거를 연상케 하는 모습의 보라색 몬스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라색 해파리라고 불러야 될지 보라색 문어라고 해야 될지 그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 보라색 몬스터는 그 움직임이 제자리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주인공을 보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주인공한테 몸통 박치게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꽃이 활짝 폈다가 이렇게 졌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제자리에서 몸을 움츠렸다가 까꿍하고 얼굴을 내밀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속도도 되게 속도도 느리고요. 그런데 게임을 해보시면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마리는 그렇다 쳐도 어느 구간에 가면 이것들이 막 때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 구간을 헤쳐나가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여러 마리가 한 방에 있는 모습이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몬스터들이 성 내부를 곳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몬스터들이 활을 쏘거나 총을 쏴대는 원거리 공격 몬스터가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위험천만한 성에 공주를 구하겠다고 쳐들어온 이 왕자가 진짜 무기 하나도 없이 칼 한 자루 챙겨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공주였다면 남편감으로는 실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나마 몬스터들과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는 엄청난 점프 능력이 이 한심한 왕자님의 유일한 생존 전략이며, 오직 이 전략으로 공주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진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쟁터에 총도 없이 맨손으로 오신 왕자님께서도 비록 엄청나진 않지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공격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벽돌이나 항아리 등이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밀거나 떨어뜨려 가지고 몬스터들을 처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몬스터들을 이렇게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 가지고 부딪히게 만들면은 해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타이밍을 잘 노려야 돼요. 몬스터들이 다가오는데 멀찌감치 이렇게 밀고 다가가면은 그 녀석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피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벽돌 근처로 가까이 올 때쯤 거의 다 왔다 싶으면 갑자기 밀어가지고는 이 녀석들을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사라지게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똑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떨어지는 물건에 주인공이 맞게 되면은 똑같이 주인공도 죽게 되니까 이 점을 조심하면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성 안에 존재하는 통과하기 힘든 장소와 장애물 또는 아이템들을 먹기 위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이동시키거나 떨어뜨려서 힘든 난관을 피해서 플레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이 물건으로 인해서 한 장소에 고립되어 게임을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저장된 곳을 불러내서 다시 플레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PC 버전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에 저장 불러오기가 가능한데, 옛날에 제가 했었던 제믹스 게임기로는 국민학교 때 플레이했었던 이 게임기로는 저장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믹스 게임기로 이 게임을 즐기게 된다면, 만약에 물건을 잘못 옮겨가지고 공간을 갇히게 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태초 마을부터 초반 포인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너무 끔찍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저장 기능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어린 시절 안 그래도 어려웠던 이 게임을 끝판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게임의 한 4분의 1 정도 가가지고는 벽에 막혀서 멘붕이 와가지고 항상 게임을 접었다가 다시 시도해볼까 시작했다가 접었다가 이거를 반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안에 돌아다니게 되다 보면 왕자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아이템 등이 존재하는데, 보석류의 경우 단순히 점수를 올려주는 기능이 있고, 플레이 도중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주인공은 물에 닿기만 해도 죽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통과해야 하는 물 주변에 산소통 아이템이 존재하는데, 산소통을 먹게 되면 몸이 빛이 나면서 물속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어 물속으로 들어가 다른 방으로 건너가야 할 경우에는 필수로 먹어야 하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산소통은 한번 먹게 되어 소모되어 버리면 다시는 그 장소에 재생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정말 힘들었죠. 이 벽과 같습니다. 이 산소통이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물체를 옮기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방에 그 물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전 방에 갔다 오면은 리셋돼가지고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산소통이라든지 예를 들면 보석 같은 아이템, 먹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리셋이 다른 방으로 왔다 그 방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리셋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생겨나지를 않아요. 산소통 없이는 물을 절대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저장 기능이 있는 PC 버전으로도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미 산소통을 소모해 버린 후기 때문에 한번 지나간 물길은 다시 돌아가면 물속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 물속을 산소통을 이용해서 통과한 다음 이후에 물속을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를 뚫어놔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에는 한번 지나치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곳도 존재하기에 플레이 내내 세밀하게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억에 남는 물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게임 제작자들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것이, 물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구간에 똑같이 이렇게 산소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은 물길을 한번 이렇게 지나쳐 가게 되면은 다시 초반대로 돌아가서 다시 그 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산소통은 먹어야 되는데 산소통이 사라져서 다시는 못 지나가거든요. 그런 낭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길을 뚫어 놓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인지 뭐 자세하게는 얘기 못 하겠고 직접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골치가 아프지 않은데, 이 다음에 또 물을 통과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는 중간에 길을 뚫어 놓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물길은 뭐 이렇게 두 곳이 있고, 산소통 효과의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단점이죠. 지속 시간이 너무 짧아서 먹고 나서 이 물길을 빠르게 통과해야 되고 진행시켜 버프가 사라지기 전에 물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이 생각보다 산소통 이 효과가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뭐 지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뭐 중간에 잠깐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는 물길 지나가는 도중에 효과가 사라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는 주인공을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버프를 걸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버프를 얻게 되면 몬스터나 함정 등이 주인공 몸에 닿아도 죽지 않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또한 단점으로 지속 효과가 짧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안에 돌아다니기 위해 필수로 얻어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각양각색의 열쇠들입니다. 색상이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핑크색, 남색, 빨간색 등이 있으며, 이 열쇠들은 자기들 위 같은 색상이, 그러니까 그 열쇠 색상과 똑같은 색상이 문을 열어주는 고마운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플레이 도중 원하는 열쇠를 얻지 못하여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힘든 경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플레이한 결과 어느 정도는 게임 제작자가 의도한 바와 같아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편법을 써서 저는 깼거든요. 이거를 유튜브에서 외국인 플레이어가 깨는 거를 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깨는 게 아니라 편법으로 한번 어쩔 수 없이 죽었다가 리셋되는 그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열쇠를 먹고 나서 깼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열쇠를 꼭 먹어야 되는데 그 열쇠를 먹기 위해서는 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산소통을 먹어야 되는데 산소통을 이미 먹고 난 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보라색 열쇠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라색 열쇠를 먹기 위해서는 다시 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산소통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결국은 외국 플레이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참고를 했는데 그 플레이어는 약간 편법을 썼어요. 편법으로 물길을 지나가지 않으면서 열쇠를 영리하게 먹어가지고 진행해 나가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참고해서 플레이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보라색 열쇠를 좀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다시 플레이하게 되면은 이런 편법 없이 게임을 깨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겸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열쇠들은 성 안에 직접 얻을 수 있지만 유독 빨강 열쇠만은 요정을 만나야만 얻게 되는데 이 요정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성 내부의 단 2곳뿐이고 이 요정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험난한 난관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중간에 만나게 되는 요정에게서 열쇠를 얻게 되는데 본인은 요정에게서 열쇠를 얻게 되고 다시 그 장소를 빠져나오려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 목숨 한 개를 저당 잡히고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요정은 마치 물귀신 같은 존재로 보여집니다. 빨강 열쇠는 하나면 공주를 구하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처음 요청 구간은 무시했었는데 결국 공주를 구하기 위해선 빨강 열쇠가 2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맵의 초반으로 다시 가야만 했던 아픈 기억도 존재합니다. 공주 구하기 위해서는 빨강 열쇠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빨강 열쇠는 성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요정에게서 얻거든요. 요정한테 다가가면은 이 요정들이 빨간 열쇠를 줘요. 이런 구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 2개를 다 먹어야만 됩니다. 어찌어찌 해서 처음 구간에 요정은 그냥 패스하고 그냥 게임 깨보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은 빨간 열쇠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는 초반으로 다시 지나가게 됩니다. 초반으로 다시 가서 그 요정에게 다시 가가지고 이 열쇠를 받아서 다시
플레이해야만 게임을 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정이 중간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요정은 그 요정을 지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길을 또 물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길을 지나가기 위해서 무적 버프를 받고는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근데 요정에게 열쇠를 받고 다시 물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끝에쯤에 꼭 걸려가지고 죽게 되더라고요. 버프가 꼭 끝날 때쯤에 딱 맞춰서 이렇게 버프가 사라져가지고 물에 닿아서 죽게 되거든요. 이거를 한 50번 가까이는 제가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귀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열쇠 하나 얻기 위해서 목숨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방 안에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 물건을 이동시켰을 경우 장애물을 넘지 못했다 한다면, 또한 물체를 밀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혀 다시 물건을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다시 전 단계 방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다행히도 방이 리셋되어 물건이 옮겨지기 전의 위치로 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물건을 부수게 되면 전 단계 방에 다녀와도 부서졌던 물건이 새로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몬스터의 경우도 해당됩니다. 물건을 밀어 몬스터에게 부딪히는 공격으로 방 안의 몬스터들을 차례로 없앤 뒤 전 단계 방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 몬스터가 사라지는 방에 차근차근 장애물 처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이상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 내부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그 방을 이렇게 빠져나가기 위해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부수거나 물건을 이용해서 몬스터들을 해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없애고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나갔다가 다시 오면은 내가 옮겨놨던 물건들이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에 리셋된 것 마냥 다시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은 내가 물건을 부숴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전 단계로 갔다가 이 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리셋 되더라도 물건이 다시 생기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몬스터한테도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물건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그 몬스터는 리셋이 돼도 다시 이 방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몬스터가 우연치 않게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 방에 그 몬스터가 사라지긴 하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몬스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전 단계에서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오게 돼가지고 리셋되면은 다시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그 몬스터가 다시 생겨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이든 몬스터든 구덩이로 떨어져서 사라지는 경우에는 전 단계 방에 돌아와도 다시 생겨나 있으니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아까 제가 했던 얘기고요. 이러한 방 리셋 효과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효과적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하면서 저장하고 불러오기 기능도 잘 쓰셔야 되지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리셋하는 거, 이 방으로 왔다가 저 방으로 다시 가게 되면은 저 방이 리셋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내내 생각해보아도 초등학생용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머리를 싸매고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서 보면서 장애물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플레이어에게 조언해 주는 분도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임 내에서 제가 만나게 되었던 각종 어려운 장애물들을 파헤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려두었으니 저같이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느끼시게 된다면 제가 올린 쇼츠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생기거든요. 좀 머리를 많이 굴려야지만 되는 퍼즐 같은 방들이 있어요. 각각의 방들을 제가 좀 해담 영상처럼 쇼츠로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숙하여 풀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목에서 희한하게 핑크색 열쇠 하나가 없어서 진행이 힘들었는데 도무지 핑크 열쇠 하나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지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플레이하는 중간에 핑크색 열쇠 하나를 쓸데없는 데에서 사용하여 정작 사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 외국인 유저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참고하여 핑크색 열쇠 하나를 쓰지 않기 위해 목숨 한 개를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걸 따라 했습니다. 이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결국 이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네요. 네. 결국 편법 쓰는 걸 따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공주가 갇혀있는 장소의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허공에 체리가 공중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이 체리 용도는 무엇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터넷에 검색해 본 결과 체리를 먹게 되면 다음 방부터 맵 전 구간에 닫혀있는 문들이 모두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공주를 구출하게 되면 끝나는데 굳이 체리를 먹고 다시 성 안을 돌아다닐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주가 갇혀있는 방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진짜 공중부양하고 있는 체리가 하나 보이는데 이 체리를 먹고 나면은 전 구간 성 내부에 있는 문들이 다 열린다고 해요. 먹어봤는데 굳이 체리를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만들어 놓을 거면은 중간에 좀 만들어 놓던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게임하면서. 회사에서 퇴근 후에 몸이 아파 주말에 조금씩 게임을 플레이하느라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힘들고 지친 제 삶에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어준 이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어려운 난이도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기도 하지만 스스로 또는 다른 영상을 참고하든 장애물을 넘게 되면 엄청난 뿌듯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거였어 하며 허탈하게 웃을 수 있는 게임을 클리어한 뒤 돌아보면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느껴지는 명작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 게임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그렇지만 너무 재밌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깰 수 없었던 아픔이 있는 이 게임을 이제서야 편법으로라도 플레이하고 결국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에 대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PC 버전으로 수십 차례 저장 그리고 불러오기를 반복하는 게임을 국민 학생이 즐기려 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 헛웃음만 이어집니다. 고전 게임 캣을 이 게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공주를 구해내고 이 게임의 아름다운 엔딩을 보며 다음번에 더 재미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게임을 깨기 전에 썼던가 보네요. 결국은 이 게임을 깼습니다. 공주를 구했고요. 엔딩까지 봤는데 추억 보정이라고 어렸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제가 어릴 적에 제 눈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그랬던 게임인데 막상 다 커가지고는 그동안에 뭐 제 눈도 많이 높아지고 3D 게임 보다가 이런 도트 게임을 보니 뭐 옛날 감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진짜 가족과 함께라면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 자녀랑 같이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두뇌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미나게 게임을 플레이를 했습니다. 한번 저처럼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도무지 설명이 정리가 잘 안됐는데 예전에 대본을 만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 했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번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준비해가지고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